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 개추 미적분 1 수학 2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은 다른 말로 봤을 때는 이제 수학 2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인가? 라고 들어오신 이제 08년생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수학 2 강의니까 이제 들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제가 댓글 혹은 설명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설명란 보시고 이제 자료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한의 성질과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능 대비를 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성질과 부정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 좀 표기하고 갈게요 바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란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l로 가고, 다음으로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가는데 당연히 같은 데로 가야겠죠. 이때 만약에 gx라는 값이 어디로 가냐면은 만약에 m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fx랑 gx가 수렴한다는 것만 이렇게 밝혀준다면, 그러면은 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제 사이에 f랑 g 사이에 이제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가 와도 요거를 우리가 쪼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가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g, 리미트 이제 x가 a로 갈 때 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를 다시 써보면은 l과 m의 사칙 연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나누기일 때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언제 쓸 수가 없냐면은 이 m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브 문제, 연속도 그렇고요, 극한의 성질도 그렇고, 지니어브 문제에서 단골 소재로 나오는 녀석이 바로 요 이제 m이 0일 때입니다. 나누는 값이 수렴하는 값이 0일 때, 극한 값이 0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전제 조건, 이 두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잘 체크해 주셔야 이제 웬만한 극한 문제들을 오류 없이 풀어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음에 이 식을 좀 뜯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갈 때에는 극한을 뜯어낼 수 있다, 극한 뜯기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갈 때에는 이 극한을 이제 다시 말하면 극한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으로 내친 김에 부정형까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과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도 좀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나 아니면은 뭐 0 빼기 0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0 빼기 0보다는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가봅시다. 0 빼기 0은 0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근데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인데, 이 오른쪽에는 이 두 개는 결국에는 이제 계산을 살짝 해주면, 계산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기로 넘어온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 이 0분의 0꼴이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런 내용이나 요런 내용들은 보통 뭐가 나오냐면 분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리식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분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분수가 있을 때 더하기 빼기가 문제라면 통분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무리식에서 문제가 생긴다라 하면은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본 개념 강의를 하기보다는 결국 개념을 추려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통분이고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저기 조그맣게 한번 예제 1번으로 쓰고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하고 한번 싹 지운 다음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두 가지 리미트 값이 나와 있죠. 일단은 수렴해야 될 텐데 부정형이 기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분자에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보면은 이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냐면 무슨 함수가 가냐면 x 플러스 2가 루트 씌워져 있는 거 빼기 1 분의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주시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것이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므로 일단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은 얘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살짝 지우고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0분의 0꼴을 해치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사용하느냐, 0분의 0꼴일 때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조금 잘 봐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얘를 저희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볼 때 얘는 1이라고 보고 얘를 1이라고 보면은 그냥 1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x가 음의 무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때에는 좀 t라는 녀석으로 좀 치환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가 오류 없이 풀기가 좋거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로 본다 하더라도 얘를 이제 x제곱으로 나눠주면 상관은 없긴 하겠다만 루트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므로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분의 이제 마이너스 t 더하기 1. 치환은 어떻게 해준 거냐면은 x를 지금 마이너스 t로 치환해 준 것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는 양수로 가고 얘는 음수로 가니까 1이 나오진 않겠죠. 그쵸? 만약에 이거를 좀 제대로 풀고 싶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냐면은 이 분모 분자에다가 수렴하는 어떤 값인 1 이거 곱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1이 뭐냐면은 이제 t분의 t 다 있으면은 이제 t분의 1분의 t분의 1을 제가 여기다가 살짝 곱해가지고 이 식들을 각각 0으로 수렴하는 값과 숫자로 수렴하는 값으로 계산해줬다. 다시 말하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요건 너무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개수로 푸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녀석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0이 되는 인수겠죠. 0이 되는 인수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0이 되는 인수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좀 떠올릴 수가 있냐면 인수 정리를 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에 대해서 만약에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은 x-a라는 인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건 지금 다항식이고 얘도 유리화를 해주시면, 여기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했죠? 유리화를 해주시면은 다항식이 나오겠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인수는 x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사실은 이제 이 무리식 그 범위로 해가지고 인수분해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필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유리화를 살짝 해주시면, 이제 위에 있는 건 지울게요. 유리화를 살짝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x 플러스 1은 분자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다음에 얘는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1을 빼주시면 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이제 분자에는 뭐가 올 거냐면은 이제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1인데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당연히 수렴하겠죠. 당연히 수렴하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면 얘는 2라고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약분해 주시면 여기 1이죠. 그럼 정답은 2.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은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과 2를 어떻게 해줘라? 더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그냥 1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죠? 살짝 이제 얘기해드리면은 아까 인수분해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거는 다항식 안에서만 우리가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분모에 있는 녀석이 인수로 들어있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신다면은 이제 이 모양이 나오게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해주셔도 돼요. 해주시면은 어떻게 나오냐, 합창공식을 썼을 테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합창공식을 살짝 활용해 보시면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 곱해주면 x 플러스 1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무리식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하실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어렵다 하면 그냥 위에 있는 이 풀이로 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1번까지 풀어봤고 간단하죠. 이런 거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간단했고 예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지우는 동안 이제 예제 1번 문제가 뭔지 보고 쉽네 이러면은 그냥 눈으로 싹 푸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예제 1번은 3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3차 함수 fx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라 나와 있냐면은 x-1분의 fx가 나와 있고 이 값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줄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미분계수꼴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제 엄청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데 미적분 1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수학 2가 아니라. 그럴 때는 미분계수를 아마 모르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왜 안 되지? 자, 배제하고 가고, 그럼 요건 그냥 단순하게 극한으로 풀어볼게요. 극한으로 푼다면 얘는 0분의 0꼴이고, 얘도 0분의 0꼴일 테니까. 그쵸? 왜냐면 부모가 0으로 가는데,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분모도 0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fx가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x-1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안 나와있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3차함수니까 ax 더하기 b라고 인수분해가 마무리 되겠죠. 그럼 각각을 넣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x 날려주시면은 이제 첫 번째 값은 이 값을 제가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값은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은 x를 날려주시고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 얘가 뭐가 되냐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b 값이 바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2번은 요걸로 하면 되겠죠. 2번도 한번 풀어보면은 2번 그럼 x-1이 약분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1 넣어주시고 a 더하기 b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a 값이 결론적으로 2가 나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무리 해주시면은 fx 값은 어떻게 써진다? 그냥 fx는 앞에다 썼던 x랑 x-1이 있고 다음으로 2x-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우리가 f2 값을 구해야 되니까 f2는 그냥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6이구나. 정답은 6.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분계수를 우리가 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뭐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은 이제 요 값이 뭐가 될까요? f'0이 될 것이고 다음에 이 값은 뭐가 될 거냐면 f'1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당연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연속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미분계수라고 못 써요. 연속이 기본 전제니까. 그래서 연속할 때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제 미분계수 말고 뭐로 좀 봤냐면은 0이 되는 인수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자 라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 정도는 지우고 이제 문제 3번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이 부정형 이 극한의 성질과 부정형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강의로 나눠서 찍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애초에 그냥 문제를 좀 많이 넣고 그냥 두 개로 잘라야겠다 하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뒤에 있는 부분들 아마 한 3번? 2번까지는 일단은 제가 한 번에 찍을 것 같은데 3번까지는 찍을 것 같네요. 그래서 3번까지 들으실 거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다음 강의 들으시면은 이제 4, 5, 6, 7번을 아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예제 3번 네 참고로 문제 기준입니다. 문제 예제는 다 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뭐가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이제 1로 갈 때 이제 분자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X제곱 빼기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분모에는 뭐 어떻게 들어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하고 더하기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3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볼만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얘가 0분의 0꼴이라는 의심은 드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지금 x에 1을 넣어주면 어디로 가냐면 다항 함수니까 이제 넣어도 되겠죠. 그럼 넣어주시면은 사실 이건 연속 개념이긴 하지만 빼기죠 얘가 빼기 더하기 a니까 얘가 0이 되죠.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건 그러면은 분자에 우리가 뭐가 있을 거냐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수분해 되는 게 좀 보이면 좋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x 마이너스 a겠죠. 근데 얘가 0분의 0꼴로 딱 떨어지려면 분자가 0이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는데 얘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어떤 숫자분의 0이니까 얘는 그냥 0으로 가겠죠. 근데 얘는 3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모도 당연히 0으로 가야겠다 라는 부정형의 아주 간단한 성질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1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1 넣어가지고 b를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그냥 얘랑 어떤 인수랑 곱했을 때 지금 상수항이 9가 나와야 되니까 x-9가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x-1로 이렇게 약분을 싹싹 해주시고 1을 넣어주시면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a가
3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럼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25가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b다.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냐면은 10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줬을 때 그 값은 정답이 35구나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극한이 있을 때 0분의 0권이 나온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x-1로 인수분해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하니까 이제 1 넣어가지고 b를 구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은 인수로 정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부터 좀 봅시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제가 의미를 담는 문제점을 좀 가져왔는데, 이 문제 1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요거는 위에도 써있다시피 이제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최고차항이 아니라 이제 고의 반대는 저잖아요. 높을 고 낮을 저. 최저차항. 마지막에 있는 이 항은 뭐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항식 px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a의 x의 n제곱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b의 x의 m제곱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m이 0이 되면 b가 상수항이겠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a의 x의 n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이라고 한다면은 최저차항을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 b의 x의 m제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최저차항. 그래서 이런 거 내신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과외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차항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최고차항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최저차항은 x가 0으로 갈 때랑 관련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이 문제 조건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면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제 x 세제곱분의 x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x제곱분의 fx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2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조건을 밑에다 살짝 써보면은, 나조건은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간다? 이제 x분의 fx가 3으로 간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거는, 그러면 얘도 어떻게 좀 판단해 줄 수가 있냐면, 일단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1대 2라는 거고 최고차항의 차수는 똑같다는 거겠죠. 그럼 fx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x제곱 더하기 물결,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제가 딱 조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얘는 그럼 최저차항에 관련된 녀석이라고 했죠? 그럼 최저차항의 개수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저차항 얘도 x, 다시 말하면 1차항이 될 것이고 1차항의 개수가 3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봤을 때 fx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물결이 있고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번 조건이랑 2번 조건을 제가 한번 합쳐봤을 때 fx를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2x제곱 더하기 3x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fx 값이 다 나왔으니까 f2는 그냥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2는 8 더하기 6이니까 얘는 14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저차항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왜냐면, 자,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fx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x가 들어있어야겠죠.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살짝 빼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fx를 x 곱하기 qx 같은 녀석을 일단 인수정리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수정리라기보다 그냥 인수분해한 거죠.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살짝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제 x분의 x가 나오고 qx가 될 텐데, qx는 더하기 뭐 c 이런 식으로 나와볼게요. 네, 이게 qx입니다. 지금 상성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상 날아가면서 앞에는 x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 x가 0으로 간다면은 앞에 있는 항들은 다 0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x 제곱 더하기 2x가 있었다 라고 해도 x에 0 넣어보면 다 날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요 qx의 상수항만 나옵니다. qx의 상수항. 그쵸? 이 qx의 상수항이라는 건 즉 x랑 곱해주면은 fx에서 최저차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깐 이제 예시를 살짝 더 들어드리면은 이제 x에 ax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있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날아가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 우리한테 살아남는 건 요 C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수가 가장 낮은 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바로 뭐다? X가 0으로 갈 때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차수랑 개수를 주는 것이고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X의 제곱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fx는 최저차항의 차수는 2차항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개수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1차항이랑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문제 2번을 보면은 이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어떤 함수의 극한이 수렴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 너무 흔들리는데? 수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렴하지 않을 때에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확장, 어떤 이제 성질들을 이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만약 발산할 때,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런 건 가능하겠죠. 만약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다, 그럼 얘는 그냥 상수 정도는 무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무한대 곱하기 C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C 값에 따라서 나뉘긴 하겠지만,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다음에 C가 0보다 작다, 그럼 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C가 0보다 크다고 할 때는 그 양수 곱하기 그냥 무한대니까 계속 양이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음수가 곱해질 때는 얘가 음수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뀔 텐데, C가 0일 때는 부정형이죠. 이때는 계산을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것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C 이런 식으로 무한대랑 이제 C가 분수 형태로 있다고 치면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는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엄청 큰 값이고 얘는 고작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유리함수가 X가 양의 무한대로 뻗어나갈 때 정근선을 향해 가니까 함수값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뭐랑도 좀 같게 볼 수가 있냐면은 뭐 똑같은 아니니까 이제 필충 정도로. 자, 그래서 C분의 양의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 곱하기 C랑 사실 이 논리 자체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를 이제 C분의 1로 바꿔주시면은 그냥 C분의 1도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장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두 함수가 있는데 바로 조건 적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자, 그럼 얘는 2F, X 살짝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G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다?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다음으로 어떤 조건이 나와있냐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는 당연히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1변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오른쪽에 좀 써볼게요. 네, 여기다 써보면 리미트 X가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려면 X가 같은 곳으로 가야겠죠. 너무 흔들리네? 왜 이렇게 흔들리니? 자, 가려면은 일단은 3F 빼기 이제 G 있고, 다음에 4F, 다음에 더하기 G,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볼 만한 거는 얘도 지금 발산, 얘도 발산, 얘도 발산, 얘도 발산할 테니까, 왜 얘는 발산이죠? 왜냐하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 이 값이 수렴한다고 치면은 수렴 빼기 무한대니까, 그럼 그때는 어쨌든지 간에 발산을 하겠죠. 음의 무한대로. 근데 발산을 안 한다는 거는 이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볼 만한 건, 그러면은 얘네들을 일단 수렴하지 않으니까 뭔가 수렴하는 녀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수렴하니까 얘만 수렴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럼 요걸 제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얘를 역수를 채워보겠습니다. 역수. 안돼.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G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으로 간다는 걸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그 수렴하는 애들 둘이 곱하면 어때요? 수렴하죠. 그리고 그 극한값도 대체할 수가 있죠. 그럼 대체해서 한번 써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제 G분의 F, 2F네요. 부서져가지고 글씨가 안 이쁘게 나오네. 빼기 G분의 3G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래서 얘는 그런 값이 뭐가 될 거냐면은, 결국에는 수렴하는 값이 1인 애랑 0인 애랑 곱은 거니까 얘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를 살짝만 좀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제 g분의 f 곱하기 2 빼기 3이 0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f분의 g라는 애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3이 수렴하는 애고 0도 수렴하는 애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은 수렴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분의 f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g분의 f가 어디로 간다? 2분의 3으로 가야 딱 수렴하는 값이 0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요것만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3 곱하기 g분의 f 분모 문제를 다 g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4 곱하기 g분의 f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다 발산하는 애들밖에 없었는데 다 수렴하는 애들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2분의 3이고 얘도 2분의 3이니까 계산만 잘 해주시면은 이제 2분의 9 빼기 1 하고 요건 4 곱해주시면 8 빼기 1이니까 요건 그러면은 2분의 7 분의 7 해주면 정답이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2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렴하는 성질을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수렴하는 꼴로 바꿔줄 때 뭘 활용했다?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g를 역수치해주면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라는 걸 자꾸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문제집 같은 걸 보면은 이걸 h로 치환한 다음에 막 어떻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이제 잘 활용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오히려 드리는 바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요거는 살짝 지우고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뤄드리는 요 유형들 중에서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요 문제 3번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릴 문제 3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내신이든 수능이든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내신에서는 모르겠지만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엄청 뒤쪽에 있지는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잡고 가셔야 이제 어려운 문제들까지 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에 리미트 절대값이 나왔죠? 뭔가 좀 무섭지만 괜찮습니다. 절대값 x 이렇게 있고 다음에 f x분의 1 빼기 다음에 f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얘가 a다. 다음으로 여기 왼쪽에다 좀 써보면은 리미트 또 뭐래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 x 플러스 1이 다시 x분의 1이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요런 함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f가 있으니까 g라고 쓴다면 gx 더하기 g 마이너스 x 요런 함수랑 다음에 g x 빼기 g 마이너스 x 이렇게 일단 한번 쳐볼게요. 다음에 위에다가 임의로 그냥 g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얘를 그냥 gx라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얘는 예시입니다. 예시.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네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 먼저 첫 번째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gx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4제곱과 제곱과 상수항은 부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x가 세제곱 되면은 이제 여기 이 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bx 세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짝수차항이랑 상수항은 상관없지만 이 1차항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바뀐 걸 더해주시면 이제 이 짝수차항은 다 살아남겠죠. 둘이 더했을 때 2배씩 되면서 살아남을 것인데 4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1로 살아남을 건데 근데 이 음수인 애들 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이 여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여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날라가기 때문에 얘가 날라가요. 소수차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짝수차항만 살아남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gx가 노란색이고 g-x가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빼주시면 오히려 이제 짝수차항이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날아가고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날아가고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날아가고 홀수차항은 반대로 이제 bx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bx 세제곱을 빼주시면은
두 배로 사도 남겠죠. 두 배로. 그래서 bx 세제곱 더하기 d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짝수차항과 상수항이 날아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만한 거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나는 홀수차항은 안 알려줄래 라는 뜻인 거고요.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짝수차항은 안 알려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2까지 나누면은 아마 이제 2까지 날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날린 함수 이렇게만 남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뭐가 있냐면, 만약에 리미트를 씌우는데 x가 0으로 간다. 만약에 f x 플러스 1, x분의 1처럼 이런 식으로 안에가 분수로 나와 있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때는 그냥 x를 t분의 1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t가 이제 x분의 1이니까, 그럼 t가 x분의 1이니까 그럼 x가 0으로 갈 때 t는 발산하죠.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x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t축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얘는 유리함수 모양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x가 0으로 갈 때 단순하게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0의 우극한일 때 라고 하면은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x가 만약에 0의 자극한일 때 라고 하면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치환해줄 때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해 주셔야 된다. 좌우를 분리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지워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지우지 않고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일단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어차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x분의 1과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으니까 어차피 치환해야겠구나. 치환하면 어차피 x가 0의 우극한일 때랑 0의 자극한일 때를 지금 나눠야 된다면서요. 그럼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에는 t값은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t값은 양의 무한대로 간다.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보면은 t값이 이번에는 x가 0의 자극한일 때, x가 0의 자극한일 때는 t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줍니다. 다음으로 얘네도 마찬가지로 치환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t가 양의 무한대니까 x값은 이제 t분의 1이니까 그냥 양수가 되겠죠. 둘이 부호는 같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 나눠가지고 x분의 f 죄송합니다. x가 아니라 t죠. t분의 이제 ft 빼기 f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써보면은 이렇게 싹 그어서 t분의 f 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붙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써봤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랑 똑같죠? 다시 말하면은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정보는 안 주는 거예요? 홀수차항에 대한 정보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짝수차항에 대한 정보만 줘야 될 텐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봅시다. 그러면은 홀수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얘는 없다고 치고, 더하기 뭐 상수항이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자, 봐봐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x제곱 더하기 물결 더하기 c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a가 나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근데 지금 잘못 말했죠?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죄송합니다. 요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홀수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건데, 그럼 홀수차항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홀수차항을 제가 여기 c 다시 지우고, 여기를 bx 더하기 c라고 제가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더하기 2b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와야겠죠. 왜요, 선생님? 왜냐면은 ft 빼기 f 마이너스 t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나온댔어요? 이렇게 홀수차항만 나온댔죠. 그러면은 저식을 해봤을 때 우리가 2bx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짝수차항이랑 상수항 다 날아가고, 그러면은 2bt가 될 테니까 얘는 t분의 2bt 하면은 t 날아가면서 2b만 남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t분의 2bt 하면은 t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b만 남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수렴하니까. 수렴하면은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b랑 플러스 2b랑 같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일반적으로. 언제만 돼요? b가 0일 때만 되죠? b가 0일 때만. 그럼 자연스럽게 a도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다. 다시 말하면 얘는 1차 항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음으로 이제 나조건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조건은 아마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줄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겠죠?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이제 ft
얘는 또 왜요, 선생님? 보면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1로 갈 때죠, 1로 갈 때.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0의 우극한으로 가잖아요. 0의 우극한으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0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다 0 넣어주면은 앞에 두 개 날라가고, 없긴 하지만 앞에 두 개 날라가고 c만 남죠. 얘가 c구나. 그럼 얘가 몇이다? 3이다. 얘는 몇이었다? 0이었다. 그럼 fx의 값은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은 2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럼 2 넣어주시면은 4 더하기 3에서 정답은 7.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괜찮으신가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쓰인 걸 살짝 복습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두 함수가 있는데 요딴 식으로 이렇게 묶여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홀수차항을 없애겠구나 라는 뜻이고, 마찬가지로 요딴 식으로 묶여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짝수차항을 없애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다항함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몇 차항이라는 것 자체가 다항함수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음으로 얘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짝수차항만 남아있고 상수항만 남아있으니까 얘는 우함수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얘는 자연스럽게 기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미적분 가서도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뭐 x랑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일단 요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부가적인 거니까요, 다항함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짝수차항만 남고 홀수차항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함수고, 그렇기 때문에 기함수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요걸 보면은 우리가 기함수인 걸 아니까. 다음으로 만약에 어떤 f 안에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치환을 좀 잘 해주시면 좋다.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x가 만약에 0으로 간다고 쳤을 때에는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t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에는 t가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만약에 수렴한다고 치면은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랑 t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즉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x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가 똑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뭐밖에 안 된다? 0밖에 안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아마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와 다음에 치환을 해야 되는, 이건 내심 인출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4번부터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